정부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들여오기로 함에 따라서 백신 수급에 일단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총 9,900만 명분으로 늘어난 건데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졌는지, 우리의 백신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K바이오의 현주소,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백신 확보가 늦어서 상당히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좀 화이자 걸 좀 더 확보했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만,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의 백신 개발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올 3월 예. 기준으로 보면 지금 5개 기업이 백신 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5군데.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핵산 백신 관련해서는 제넥시카 진호생명과학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합성 항원 백신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랑 유바이오로직스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에 관련해서는 셀리드라는 벤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임상 1상 2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1상과 2상.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올해의 목표는 일단 신속 승인을 통해서 시장에 낸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올해의 목표이고, 올해 시장에 내겠다는 게 목표예요? 올해? 신속 승인을 통해서. 신속 승인.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요 5군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좀 빠른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중에서? 그거는 좀 애매합니다. 애매합니까? 이제 과연 임상을 얼마나 속도 있게 하고 얼마나 자금이 투여돼서 글로벌 임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속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것이 2022년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개발을 완료하는 타겟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0 내년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좀 쉽게 백신 말씀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신약 개발이나 백신 개발 과정에서 보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백신이라고 하는 게 건강한 사람들한테 이제 투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에 관련된 부분에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임상을 아주 많은 수를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면서 원래 지금 메신저 RNA가 지금 이제 백신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런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이렇게 빨리 할 수 빨리 할 없다는 수가 얘기죠. 없죠. 보통 한 수년이 걸리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5개 기업이 과연 우리나라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이제 많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연 성공할 수 있겠냐? 5군데가. 근데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결국 후발주자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이것들을 평상시에는 이 비용으로 이 기간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건데 이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계속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프로브 컨셉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계속 통해서 저희가 제품이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나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회가 후발주자한테는 아주 좋은 거죠. 내년쯤이면 국내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 참 이런 게 궁금합니다. 내년 정도에. 그렇게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전문가가 기대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신을 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왜냐하면 그런데 백신 확보가 늦은 이유, 이제야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거 좀 전문가들은 조금 문제를 많이 지적했죠. 많이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 정답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모든 딜레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결과론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때 백신에 관련된 정책을 했던 시기를 돌아다 보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방역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뭔가 좀 안전한 기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백신의 안전성을 아마 많이 고려하지 않았을까? 안전성.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갑자기 출시가 됐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좀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시기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그런 점이 많이 아쉽죠. 그래서 좀 더 뭔가 결정을 할 때는 전문가적 의견들이 폭넓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이제 작년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이걸 대응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많은 논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분명히 이 팬데믹은 다시 온다는 거 하는 것들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올 팬데믹을 위해서라도 여태까지 우리가 논쟁했던 많은 논쟁거리들을 네. 백소로 만들어서 네. 베스트 프랙티스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아마 저희가 가져야 되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백신 확보는 늦었지만 우리가 이 진단 키트는 굉장히 민첩하게 생산을 수출했잖아요. 네. 그런 힘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메르스라는 사태를 예. 겪으면서 이제 저희가 공부했던 공부했던 게 있습니다. 네.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하나는 뭐냐면 메르스의 경험으로 우리 체외진단 이제 벤처를 중심으로 한 체외진단 기업들이 신속하게 우리가 이 키트를 개발하자고 하는 결정을 했던 게 하나 예. 컸던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신속한 의사 결정에 맞게 신속한 제품 개발을 했다는 게 제품 개발도 첫 번째 신속하게. 네. 하나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체외진단 의료 키트 같은 것들이 벤처들이 중심으로 기술 개발됐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생산의 유연성이 아주 좋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전략 물자이기도 하고 해서 좀 무겁게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예. 우리는 좀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게 예. 또 하나 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의 역할이 좀 있었습니다. 정부가 작년 2월에 신속 승인을 내면서 빨리 시장에 내올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찌 보면 진단 키트가 네. 작년에 K바이오라고 하는 예, 이제 예. 코리아 방역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 가는 네. 그렇군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관심이 많은 뭐 자가 검사 키트 예, 두 예, 종이 예. 국내 조건부 허가를 예, 예, 받다면서요. 예, 예. 그 두 군데 회사는 어디인가요? 그게 이제 휴마시스랑 SD 바이오센서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지금 예측을 보면 예. 분명하게 이 코로나가 변이를 통해서 점점 더 확산된다는 건 분명하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집단 면역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툴이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시장의 필요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두 개의 기업이 신속하게 일단은 3개월 내에 임상 그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는 조건하에 조건으로? 이제 조건부로 이제 제품을 판매를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시장에 나오는 상당히 시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야,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PCR 기술이 보통 6시간 정도에 걸리는 네.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네. 될 수가 있고 의료에 여러 가지 공백을 야기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음성 확인율이 지금 99%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양성 확인율이 80에서 9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렇다고 해서 저희가 끝난 건 아니고요. 예. 좀 더 양성 확인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 확인율이 80에서 9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환자의 10명 중에 2명은 네. 걸러내지 못한다는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얘기니까 결국은 그거를 이제 더 줄이는. 예, 그것이 가장 클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정책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양성 환자들의 그 검체 도구들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예. 만약 그것들이 그냥 돌아다녀 버리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까 중고시장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코스닥이 이제 1,000 넘어선 게 이 제약 바이오가 큰 역할을 했다 고 네. 그러는데 주로 실적이 좋은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지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을 놓고 보면요, 작년을 놓고 보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의 혜택을 받은 회사들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그 시젠이라든지 시젠. 그다음에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가 이제 예.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많이 매출을 많이 좀 올렸고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한 5년 전서부터 바이오가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금 이제 1조 원 넘는 회사가 7개 정도가 나오는데 예. 이제 올해 들어온 것이 이제 4개가 되죠. 올해 처음 들어온 예, 데가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조 클럽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아주 급속도로 네. 발전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업계에서 특히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1조에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그래요? 아니고요. 어떤 왜 우리가 의미가 1조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신약을 개발한다고 할 때는 많은 자금과 아주 위기들이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기업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금적인 튼튼한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금 그 동원이 기본이 충분해야 되고. 1조라는 네. 거고 아. 왜냐하면 1조의 매출을 올리면 예. 이익률을 가지고 저희가 신약을 뛰어들 수 트라이 앤 있다. 에러를 할 텐데 아.
이게 뭐 아시겠지만 신약 예. 개발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언제 가더라도 독성이나 부작용이 나오면 드롭돼야 되는데 예. 과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미니멈이 1조 매출이 자금력이 1조가 있어야만 된다.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게 이제 1조. 예. 네. 그래서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제약회사 벤처들이 매출 1조를 올린다고 하는 거 7개가 나왔다는 거는 상징성이 있군요. 아주 예. 큰 의미를 네. 가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2조를 바라보는 시장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예. 어찌 보면 좌충우돌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네.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아주 튼튼한 에코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긴 한데 예. 우리나라 반도체는 세계를 이 주름 잡지 예. 않습니까? 예. 뭐 반도체보다 바이오 시장이 훨씬 큰데 그죠. 우리 바이오 회사들의 미래, 뭐 세계 시장 점유율도 2%밖에 예. 안 예. 된다는데 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일단은 이제 신약이라고 개발하는 바이오 산업은 예. 좀 시간이 많이 요하됩니다. 그러니까 예. 아시겠지만 이제 R&D를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특히 이제 임상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 예. 건질 때마다 독성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게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는 네. 그 사업 구조나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글로벌적인 경험과 그다음에 많은 트라이앤 에러를 통한 자산이 필요한 예. 시기죠. 근데 예. 이제 저때까지 바이오 산업의 흐름을 좀 보면 일반적으로 R&D를 했다가 그 R&D의 결과물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 이전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예. 기술 이전을 하게 되고 예. 기술 이전의 성과가 계속 축적되면서 자기 제품, 그러니까 뭐 미국 FDA 등록한 예. 자기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의 전체적인 에코시스템을 보면 예. 지금 기술 이전은 아주 이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기술 이전 단계는 예. 열심히 되고 있는데 한 3년 전만 해도 예. 우리가 기술 이전 뭐 3천억만 해도 신문에서 대문짝만 예. 났을 거예요. 지금 요즘 얼마나 3천억에서 나오지 않죠. 보통 뭐 1조 막 이렇게 해야지 그래요? 신문에 요즘에는?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 이전이 아주 편하게 됐다고 하는 예. 거는 기술적인 인프라 축적된 부분이 아주 많다는 네. 거 나온 것 같고요. 예. 이제는 나와야 될 것이 글로벌 임상을 통한 자기 제품이 나와야 되는 글로벌 임상을 상황이죠. 통한. 근데 그거는 많은 경험이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럼 부회장님 마지막으로 뭐 기업은 열심히 그렇게 예, 예. 경험을 해야 되고 정부가 조금 해줘야 될 일, 정부의 문제, 규제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규제는 이제 이건 특히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규제가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가는 건 아니죠. 예. 규제 현실화가 필요한 겁니다. 규제의 현실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바이오 산업이 IT가 들어오고 AI가 들어오면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전체 산업.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규제를 현실화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하나 규제를.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산업적으로 본다면 지금 바이오 쪽에서 익스트할 수 있는 구조는 IPO밖에 없습니다. IPO밖에.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IPO가 우리나라는 예. 80에서 90%인 건데 예. 다른 선진국을 보면 M&A가 80에서 한 90% 되고요. IPO는 나머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M&A가 좀 활성화가 일어나야 대기업들이 좀 많이 사줘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네요. 그게 이제 지금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데도 그렇고 예. SK도 그렇고 예. 가지고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많은 회사를 M&A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바이오 회사를 결국 이게 사줘서. 이제 에코시스템이 아주 건전성을 가지고 오게 되고 예. 이러한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더 좋은 산업으로의 팽창성은 뭐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무궁무진한 바이오 산업의 미래 아직은 좀 갈 길이 멉니다만 정부와 기업이 많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군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